서울 강남구의 번화가,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대한모터스 플래그십 매장.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 외관은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매장 내부는 더욱 눈부셨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최신형 외제차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아이패드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매장은 활기찼다.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려는 부자들과 호기심에 찬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그때였다. 매장 입구에서 조금은 특이한 모습의 노인 한 분이 천천히 들어섰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노인은 낡은 갈색 한복에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느껴졌다. 노인의 등장에 매장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직원들은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고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한 젊은 남자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저 할아버지 길을 잘못 들어오신 거 아닐까? 여자 동료가 대답했다. 글쎄,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옷차림으로 오셨대. 쫓겨나기 십상이야. 노인은 그들의 속삭임을 듣지 못한 듯 천천히 매장 안으로 들어와 차량들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에는 경외감이 어려 있었다. 잠시 후 노인은 한 대의 고급 세단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가까이에 있던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젊은이, 이 차의 가격이 얼마요? 직원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네? 죄송하지만 이 차는 아저씨한테는 좀 무리일 것 같은데요. 가격이 5억이 넘거든요. 노인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래요? 좋아 보이는구만.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소? 직원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러곤 비웃듯이 말했다. 아이고 할아버지, 여기는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진짜 살 사람만 오는 곳이라고요. 저기 시장 쪽에 가면 할아버지한테 맞는 차도 있을 거예요. 노인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가 사려고 그러는데 왜 설명을 안 해주는 거요? 이번엔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다. 아이고, 할아버지, 농담도 정도껏 하셔야죠. 여기 차들은 할아버지 집 10채 값도 넘는다고요. 그냥 구경하시려면 전시회나 가보세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거기 앉아있던 여직원이 노인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세요? 아가씨, 저 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소? 여직원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까 직원들이 설명해드렸잖아요. 여기 차들은 할아버지한테 너무 비싸다고요. 다른 데 가보세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렇소? 그럼 내가 직접 알아보겠소. 그는 전화를 걸더니 이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다. 여보세요 아들아, 나 지금 강남 매장에 와 있는데 이리로 와줄 수 있겠니? 직원들은 노인의 행동에 어리둥절해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할아버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한 거죠? 다른 직원이 대답했다. 글쎄, 아무래도 정신이 좀 혼미하신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노인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매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약 20분 후 매장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섰다. 차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급하게 내렸다. 그는 맞춤 정장 차림에 무게감 있는 걸음걸이로 매장으로 들어섰다. 남자는 매장을 둘러보다 노인을 발견하고는 곧장 다가갔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노인은 일어나 아들을 맞이했다. 오냐 왔구나? 남자는 아버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와서 맞이했어야 했는데. 노인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다. 내가 갑자기 온 거니까. 이 광경을 본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노인이 바로 이 매장 소유주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아들은 직원들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지 않은 겁니까?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아까 노인을 비웃었던 젊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다.
잘못 판단이요? 손님을 옷차림만 보고 판단하는 게 우리 회사의 방침입니까? 노인이 아들의 발을 잡았다. 괜찮다, 아들아.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아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노인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난 내가 이 회사를 얼마나 열심히 키워왔는지 잘 알고 있단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상한 소문들이 들리더구나. 직원들이 손님을 차별한다더라. 돈 많아 보이는 사람한테만 친절하다더라. 그래서 내가 직접 와서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지.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버지, 제가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거 우리 사회의 문제야.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 이런 게 만연해 있지. 그는 직원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요. 직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장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오? 돈? 아니요. 바로 사람이요. 손님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한 사람이란 걸 명심해야 하오. 비싼 차를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저 구경하러 온 사람까지도 말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앞으로 직원 교육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네가 직접 본보기가 되는 거란다. 직원들은 항상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법이지. 이 말에 아들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아버지,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이제 모든 직원들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이걸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요. 앞으로는 모든 손님을 내 부모님처럼, 내 자식처럼 대해주시기 바라오. 직원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손님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다. 한 중년 신사가 다가와 노인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저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뭐요? 난 그저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경험을 나눈 것뿐이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지.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천천히 매장을 나섰다. 직원들은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고 손님들도 존경의 눈빛으로 노인을 배웅했다. 그날 이후 대한모터스 강남 지점은 크게 변했다. 직원들은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하기 시작했고 매장의 분위기는 한결 따뜻해졌다. 입소문을 타고 대한모터스의 서비스 정신은 업계의 모범이 되었다. 몇 달 후 한 잡지사에서 대한모터스 회장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기자는 회장에게 물었다. 회장님, 대한모터스가 요즘 서비스 품질로 유명한데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 가르침을 어떻게 직원들에게 전달하셨나요?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보여줘야 해요. 제가 먼저 손님을 존중하고 직원들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자 직원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더군요. 인터뷰가 나간 후 대한모터스는 더욱 유명해졌다. 단순히 고급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 문화의 표본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1년 후 대한모터스 강남 지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다. 노인이 다시 매장을 방문한 것이다. 이번에도 그는 같은 한복 차림이었다. 직원들은 노인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아버님.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지냈느냐?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다. 할아버님, 제가 1년 전에 할아버님을 무례하게 대했던 직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다. 네가 변화했다는 게 중요하지. 이때 매장 안에 있던 한 고객이 노인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어르신, 제가 1년 전 그날 여기 있었어요. 그때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제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인은 궁금한 듯 물었다. 오, 그래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고객은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다. 저는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그날 이후 제 행동을 돌아보게 됐어요.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협력업체를 대하는 자세 모두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회사 분위기가 좋아지고 실적도 올랐어요. 노인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다행이군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이때 노인의 아들인 회장이 도착했다. 아버님, 오셨군요. 노인은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1년 동안 어땠느냐?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버님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매출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회사가 더 잘 되더군요. 노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사업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란다. 돈은 그 다음이지. 이날 대한모터스에선 작은 기념행사가 열렸다. 존중의 날이라고 이름 붙인 이 행사에서는 직원들과 고객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변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직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제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인생에 동참하는 것 같아요. 고객들도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이곳의 직원들은 달라요. 정말 우리를 생각해주는 게 느껴집니다. 노인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노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전 그날 저는 단순히 이 매장의 문제를 지적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종종 남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부자인지 가난한지,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하지만 그건 사람의 본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따뜻해질까요? 노인의 말에 모두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훈계가 아닌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메시지였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해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변화하고 세상도 변화할 겁니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다. 변화를 향한 결심의 눈물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노인이 매장을 나설 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할아버님, 제가 기자인데요. 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인터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가씨, 내 이야기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들의 변화, 그들의 결심, 그게 더 의미 있을 겁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노인의 말대로 그녀는 그날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그 기자의 기사가 주요 일간지에 대서특필로 실렸다. 제목은 이러했다. 한복 입은 노인이 일으킨 나비 효과. 작은 존중이 만든 큰 변화. 이 기사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기업들이 대한모터스의 사례를 배우고자 했고 학교에서는 이 이야기를 교육자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노인의 작은 행동이 시작한 변화의 물결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1년이 지난 후 대한모터스는 대한국민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는 고급차만이 아닌 모든 계층을 위한 차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이동할 권리, 꿈을 향해 나아갈 권리를 존중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다. 바로 1년 전 그 사건의 주인공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제가 1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우리 아들이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은 저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는 건 대단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기업인, 유명인.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힘차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웃에게 건넨 따뜻한 미소, 낯선 이에게 베푼 작은 친절,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객석에서는 깊은 공감의 눈빛들이 빛났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맺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꿔봅시다.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갑시다. 노인의 연설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예우의 박수가 아니었다. 변화를 향한 결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이 담긴 박수였다. 그날 이후 대한모터스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들은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장려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특수 차량 개발에도 힘을 쏟았다. 이 변화는 자동차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다른 회사들도 대한모터스의 행보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점차 비슷한 정책들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후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크게 변화했다. 단순히 성능과 디자인을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회에 기여하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복을 입은 한 노인의 작은 행동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 크게 남지 않았지만 그가 시작한 변화의 물결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흐르고 있었다. 어느 날 대한모터스 본사 로비에 새로운 동상이 세워졌다. 한복을 입은 노인의 모습이었다.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 이 동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대한모터스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에 회장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의 성공 비결은 단순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 철학은 회사 전체에 스며들었고 직원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믿었다. 대한모터스의 영향력은 자동차 업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다른 기업들도 대한모터스의 경영 철학을 배우려 했고 이는 한국 기업 문화의 큰 변화로 이어졌다. 학교에서는 대한모터스로 사례를 교과서에 실어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어린 학생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배웠고 미래의 리더로 성장해 나갔다. 정부에서도 이 변화에 주목했다. 대한모터스의 사례를 참고해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그 노인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매년 노인이 처음 대한모터스를 방문했던 날이 되면 전국의 대한모터스 매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존중의 날이라 불리는 이날 직원들은 하루 종일 한복을 입고 일했다. 이는 노인을 기리는 동시에 그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이날 매장을 찾은 고객들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직원들은 고객의 옷차림이나 외모와 상관없이 모든 일을 최고의 VIP처럼 대접했다. 심지어 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차에 대해 설명해주고 시승을 제안했다. 이 행사는 매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렸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허름한 옷을 입고 매장을 찾아왔다. 그들은 대한모터스의 직원들이 정말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매번 그들은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도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도 똑같이 존중받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진정한 평등과 존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런 변화는 점차 다른 업종으로도 퍼져나갔다. 식당, 호텔, 백화점 등 서비스업 전반에 대한모터스의 철학이 전파되었다.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범죄율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사회 갈등도 크게 완화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 노인의 작은 용기가 있었다. 그는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는 대신 직접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의 작은 행동이 큰 파문을 일으키며 사회를 변화시킨 것이다. 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대한모터스 본사 로비의 동상 앞에 섰다. 소녀는 동상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할아버지, 이분은 누구세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분은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위대한 분이란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지. 뭘 가르쳐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소중하다는 걸 말이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너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지. 소녀는 동상을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커서 저분처럼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가 그분처럼 될 수 있단다. 작은 존중으로 시작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지. 그들이 떠난 후에도 동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복을 입은 노인의 모습으로 모든 이에게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능력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동, 작은 존중에서 시작된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변화한다면 그것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말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모터스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한국의 작은 자동차 회사에서 시작된 존중 경영이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대한모터스의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많은 기업들이 이를 본받아 자신들의 기업 문화를 바꾸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이었다. 진정성 있는 존중과 배려는 실제로 기업의 성과 향상으로 이어졌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고객들의 충성도도 높아졌다. 유엔에서는 대한모터스의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존중 지수를 개발했다. 이는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직원과 고객에 대한 존중도를 함께 평가하는 지표였다. 이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국가에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이제 존중의 나라로 불리게 되었다. 관광객들은 한국을 방문해 대한모터스의 매장을 둘러보고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문화 수출품이 되었다. 교육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존중과 배려가 주요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가치를 배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존중하는 어른으로 성장해갔다. 정치권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정치인들은 더 이상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건설적인 토론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이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의료계에서도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진료 문화가 자리 잡았다. 의사들은 환자를 단순한 치료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한 인간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이는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선수들은 경기 중 상대방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스포츠맨십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관중들도 상대팀을 비방하는 대신 양팀의 선전을 격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도 크게 높아졌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진 것이다. 기업들은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시민들도 일상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여전히 그 노인의 이야기가 있었다. 그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는지,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어느 날 유엔 총회에서 한 연설자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전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의 작은 행동으로 시작된 변화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존중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존중을 기본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한 노인의 작은 행동은 개인의 삶, 기업의 문화,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의 질서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준다. 우리 각자가 가진 힘, 그리고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이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행동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복 입은 노인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일 것이다. 대한모터스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단순히 기업의 성공 사례를 넘어 인간 존중의 가치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된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 현상을 대한모터스 효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사회학자들은 이 사례를 통해 개인의 작은 행동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연구했다. 심리학자들은 존중받는 경험이 개인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경영학자들은 존중을 기반으로 한 기업 문화가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지를 탐구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다시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국민 존중 지수를 개발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 지수는 단순히 경제적 지표만이 아닌 시민들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교육 현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존중과 배려는 이제 주요 교과목이 되었다. 학생들은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배웠다. 학교 폭력은 크게 줄어들었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만족도는 높아졌다. 기업들은 존중 경영을 넘어 공감 경영으로 진화해 나갔다. 직원들의 의견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다. 이는 직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의료계에선 전인적 치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 의사들은 환자의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상황까지 고려하여 치료하기 시작했다. 이는 치료 효과를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정치권에서도 존중의 정치가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비방하는 대신 정책으로 경쟁하기 시작했다. 이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더 건설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어냈다. 국제관계에서도 존중 외교가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다.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할 때도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는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했고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도 바뀌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존중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들은 더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을 도입했고 시민들도 일상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다. 이러한 변화는 점차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한국식 존중 문화는 이제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복을 입은 한 노인의 작은 용기가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전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었다. 많은 이들에게 그의 이야기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원천이 되었다. 어느 날 유엔 총회에서는 세계 존중의 날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은 그 노인이 처음 대한모터스 매장을 방문했던 날로 정해졌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날을 기념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되새겼다. 이렇게 한 노인의 작은 행동은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준다. 우리 각자가 가진 힘, 그리고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이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행동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복 입은 노인이 우리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일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개인의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한모터스의 변화는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넘어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서로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진정성의 힘. 대한모터스의 변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접근이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존중하려는 태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2. 리더십의 중요성. 노인의 아들인 회장이 보여준 리더십은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를 회사 전체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3. 작은 행동의 힘. 노인의 작은 행동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 존중의 보편성. 이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존중이라는 가치가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와 국경을 초월해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것은 결국 존중받는 것입니다. 5. 변화의 연쇄 반응. 한 분야의 변화가 다른 분야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업의 변화가 교육, 정치,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존중의 가치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희망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그 변화는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대한모터스의 사례가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는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입니다.